자, 앞서 기사에도 보신 것처럼 이 한화의 빅딜 이후 이제 관심은 삼성의 인사와 조직 개편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부실한 실적 탓에 뭐 인사나 이 조직 개편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산업팀 임원식 기자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봅니다. 임 기자, 먼저 이 삼성이 어제 이 방위산업 부문과 화학사업 부문을 매각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체제가 더욱 공고해졌다라는 평들이 나오고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계열사 매각을 두고 이재용 부회장 체제가 더 확고해졌다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이건희 회장 이후에 장남 이재용 부회장은 전자와 금융, 건설 등 이런 주력 사업들을 맡고 큰딸 이부진 사장은 호텔과 상사, 화학을, 그다음에 둘째 딸 이서연 사장은 패션과 광고 등을 맡을 거라는 전망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그림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 한화에 팔기로 한 삼성종합화학의 경우 이부진 사장이 3남매 가운데 유일하게 5% 가까운 주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에 힘이 실렸던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어제 이 빅딜을 그 선택과 집중의 결과라고 해석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 삼성이 화학을 비핵심 사업으로 분류하고 정리했다는 건 이부진 사장이 맡을 것으로 여겨졌던 이 사업 영역 하나가 사라졌다고 봐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를 통해서 이서연 사장의 몫으로 여겨졌던 제일기획의 주식을 대거 사들이는가 하면 또 이 자사주도 2조 원 넘게 매입하면서 경영권 방어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그룹 지배구도에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지배력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한편으로는 소위 돈벌이 안 되는 이 화학 사업을 정리해서 이부진 사장이 부담을 덜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오히려 이부진 사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5%의 삼성종합화학 이 주식을 팔면 확보되는 현금이 930억 원이 넘습니다. 이걸 어디에 쓸까 하는 것도 관심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다음 주죠. 다음 달 초가 되는데 사장단 인사와 이후에 있을 이 사업 재편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되고도 있나요? 사상 최대 실적을 냈던 1년 전이 승진 파티였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그야말로 이 초상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리포트에서도 언급됐지만 일단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의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종균 사장의 거취가 불투명하다는 것과 함께 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무선 사업부와 소비자 가전 부문의 재결합인데요. 지난 2009년 초 삼성전자는 TV와 생활가전, 그다음에 휴대폰 등 이 완제품을 맡는 DMC 부분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이 부품을 맡는 DS 부문으로 분리가 됩니다. 지금 그림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요. 그러다가 2012년 말에 DMC가 소비자 가전의 CE 부분과 이 휴대폰의 IM 부문으로 쪼개지면서 이른바 3대 부문 체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폰 판매가 올해 급감하면서 IM 부문 실적이 저조한데다 그렇다고 이렇다 할 어떤 돌파구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IM과 CE 부문이 다시 합쳐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미국 유력 경제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요, 이 IM과 CE 부문이 과거 DMC처럼 다시 합쳐지면 현재 소비자 가전 부문의 수장인 윤부근 사장이 총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3분기 2조 원이 넘는 이 스마트폰 부문보다 큰 성과를 냈었죠. 이 반도체 등 이 부품 사업을 맡고 있는 권호연 부회장은 유임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도 상당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원들을 포함해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된다고요? 네, 이번 인사를 또 지난 9월에 이미 그 추석 직후에 그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는 500여 명을 소프트웨어 센터와 네트워크,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등으로 이제 보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사실상 무선 사업 부문의 구조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 대다수의 시각이었는데요. 삼성전자 3대 부문 인력이 해외를 제외하고 국내에만 약 9만 명에 이릅니다. 부품 쪽, 즉 이 DS 부문이 5만 명 정도고요. 가전과 무선 쪽은 각각 10,000명과 3만 명 정도 되는데요. 실적에 비해서 이 상대적으로 비대해진 이 무선 사업부 쪽에서 앞선 사례처럼 다른 부서로의 어떤 재배치를 포함해 인력 구조 조정이 가장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외에 다른 계열사들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미 삼성 SDI나 또 이 삼성전기가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 데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경영 진단 이후에 구조 조정에 들어간다는 얘기들이 파다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몸집을 줄이는 사업부가 있는가 하면 인원이 좀 충원되면서 오히려 덩치가 커지는 그런 사업이나 부서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료기기 사업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네. 지난 2010년에 이 삼성이 미래 먹거리로 내건 5개의 어떤 신수종 사업이었죠. 그 가운데 하나기도 하고 이 동시에 스마트폰의 부진을 만회할 삼성전자의 차기 먹거리 분야 가운데 하나기도 합니다. 특히 스마트홈 등 이 사물 인터넷 시대를 준비하는 삼성이 바이오와 더불어서 이 의료기기 사업을 헬스케어 사업의 양대 축으로 삼고 있는데요. 지난 2012년 말 조직 개편 당시
의료기기 사업팀에서 의료기기 사업부로 격상된 데 이어서 이번 조직 개편에서도 위상이든 규모든 보다 핵심적인 사업부로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또 이재용 부회장이 조케저 지멘스 회장을 만나는 등 이 의료기기 사업 키우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가 하면요. 화면에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의료기기 회사 인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에 인수한 이 삼성 메디슨과 현재 이 삼성전자 아래에 있는 의료기기 사업부의 합병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의 이 인사 문제 또 조직 개편에 대한 예상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산업팀 임원식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